이번에 5번 문제를 봅시다. 자,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하고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2020년도 말 결산을 위해 재고를 파악한 결과 미사용 소모품은 1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일단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회계 처리를 구입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럼 대변에 소모품비 그리고 비용 계정 과목이니까 800번 되고, 그럼 소모품비 내자인데 미사용 소모품 좀 미사용액이죠. 그래서 10만 원을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차변에 이걸 자산으로 계상한다는 게 지금 소모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그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6번 기말 현재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되었던 현금 과대액 3만 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금 과다액 돈이 많았나 봐요. 그죠? 그럼 돈이 많았으면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면 결산 때 현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돈이 많으면 대변의 자비이익이겠죠. 그리고 금액은 3만 원이고, 그리고 차변에는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으면 현금 과부족을 지울 거고, 처리한 적 없으면 현금 시제 맞출 건데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되었던 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차변에 현금 과부족을 지워줘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과거에 과잉일 때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해서 현금 잔액 높였을 거예요. 그걸 지우기 위해서 차변해 온 거예요. 다음 장기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장기 차입금인데, 자, 이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만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기. 그럼 만기를 보니까 얘는 2021년 6월 30일 상환 예정. 그럼 내년에 갚을 거죠. 얘는 2022년 6월 30일 상환 예정. 얘는 지금 할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은행한테 빌린 3천만 원만 유동성 대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장기 차입금은 부채라서 대변에 있던 걸 지워주기 위해 차변에 장기 차입금 우리은행이다 3천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우리은행이다 3천만 원. 자, 이렇게 내년이 만기가 도래한 것만 우리는 유동성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 기말 단기매매 증권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럼 A 회사 주식은 장부에 1,200원 적혀 있는데 기말에 1,000원으로 내렸다. 그죠? 그럼 200원이 내렸네요. 200원이 1,000 주면은 20만 원 내렸네요. 이해가시죠? A 회사 주식은 지금 주당 1,200원 장부에 적혀 있는데 주당 1,000원이면
우리는 지금 금액이 200만 원만큼 한 주당 200만 원이 200원이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얘가 1000주니까 우리는 20만 원이 내렸다고 보면 되겠죠. 다음 B 회사 거는 장부에 주당 6,000원인데 왔더니 주당 5,500원. 그럼 한 주당 500원이 내렸는데 얘도 1000주네요. 그러면 이번에 50만 원이 내린 거죠. 그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70만 원 내린 거네요. 그럼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은 사실 특별한 말 없으면 이동평균법으로 각자 하는 게 아니고 합쳐서 순액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전체 70만 원 내렸으니까 내린 만큼 단기 매매 증권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다 70만 원을 내려주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다 70만 원 내렸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수능계산 문제는 다 했는데 자, 아래 문제에서 혹시 수능계산해야 될 게 있는지 좀 볼게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800만 원. 얘는 필요 없고 감모 손실 없으니까 기말 현재 결산에 반영할 단기 감가상각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감가상각비 알려주면 계산자료 입력에서 그 칸에 건물 비품 영업권에 써주기만 하면 돼요. 이따가 자, 대손 충당금은 기말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러옴 잔액에 대하여 1% 설정한대요. 그럼 혹시 마이너스 뜰 수 있으니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 날 자, 여러분들 외상 매출금 잔액이 저하고 똑같나요? 틀리지 않나요? 똑같나요? 똑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6억 4,317만 6천 원 적혀 있는데 똑같아요? 다르죠? 여러분은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고 저는 앞쪽이 전부 다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 다음 반 때문에 제가 초기화를 몇 번 시켜가지고 앞쪽이 입력이 안 돼 있어서 그럴 거니까 그럼 시험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 외상 매출금 개정 과목 쓴 만큼 얘가 바로바로 대응되는 거라서 이 값은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문제 푼 거의 데이터 값으로 문제를 풀면 그 값이 정답인 거예요. 앞에 문제가 틀렸으면 여기 영향을 미치겠죠. 외상 매출금 지워야 될 걸 외상 매출금 안 지울 수도 있잖아요. 아니 미수금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럼 이 값이 틀려도 본인 값으로 사용을 하면 정답이에요. 그럼 앞에 문제가 틀렸는데 이 값을 가지고 계산 안 하고 다른 사람 거 베끼면 그것도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값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자기 걸로. 그럼 각자 본인 거 가지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저는 계산을 하면 자, 외상 매출금은 6억 4,317만 6천 원이니까 문제에서 1%할 거다. 그러면 643만 1,760원. 그리고 대손 충당금 잔액은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643만 1760원이 될 거고, 받을 놈은 1630만원에 하면 16만 3천원이고 빼기 5만원 하면 11만 3천원이다. 이건 여러분하고 저하고 값이 틀리면 자기 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따 쓸 거니까 본인 거 계산해둬서 본인 값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한 후에 얘 값의 1%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지 딱.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정 분계한 후엔 얘 1%가 정확하게 여기 대변에 와 있어야 돼요. 1% 수정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 걸로 계산을 지금 어떻게 했는지 이해 가시죠? 이 값 가지고 내 K랩 보면 와 좋다 생각될 거예요. 오늘 이거 하다가 내일 K랩 보면 K랩은 여러분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지가 알아서 계산 한 방에 다 해줘요. 그것 때문에 K랩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해요. 자, 그럼 이제 얘는 뭐 마이너스 없으니까 수능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자, 다음 자 4번에 12월 31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1,500만 원이다.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정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온 이유가 추계액을 알려주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빼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얘는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공식이 퇴직급여 추계액 빼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빼면 퇴직급여 추가액이 나와요. 충당부채 추가액이. 그럼 지금 문제에서 퇴직급여 추계액이 1,500만 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충당부채 잔액을 확인해야 되겠죠. 충당부채 잔액도 여기에서 우리 직원이 그만둬도 여기에서 확인을 하죠. 잔액이 1,000만 원 있네요. 저는 여러분도 잔액 있나요?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 이건 똑같나 보네요. 그럼 1,000만 원을 빼주면 우리는 500만 원만 추가하면 돼요. 이것도 이따 자동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음. 이제 법인세 문제죠. 법인세 보면 이번에 선납세금이 46,200원이 있다. 여러분도 이 금액 있나요? 화면 제일 위로 올리면 첫 화면에 항상 보여요. 46,200원. 그럼 차변에 금액이 있다는 건 장부에 차변에 썼다는 이야기예요.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 얘는 수동 계산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대변에 선납세금 46,200원, 차변에 법인세 등 46,200원. 이거는 우리가 수동 계산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수동 계산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 앞 페이지에 있었던 보험료부터
유동성 대체하고 단기매매 증권하고 마지막 법인세까지 정리하는 것까지 우리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자, 우리 수정 분계를 먼저 입력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입력을 하세요. 분기 입력 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갈게요. 자, 결산 자료 입력에서는 그냥 엔터 치시고 제가 그냥 엔터 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시험 감독관 갔을 때 뒤에서 이렇게 보면 회계 기간을 써야 되는데 시험 때라 급해서 그런지 뭐 긴장해서 그런 건지 12월부터 12월, 막 1월부터 10월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엔터 치면 되는데 직접 쓰면서 그럼 뒤에서 제가 바라보면서
쟤는 12월부터 12월 망했다. 안타까운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제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얘는 자동 계산에 입력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우리 반은 그 다음부터 다 치지 말고 엔터 쳐라고 처음부터 습관을 드리는 거예요. 엔터 치면 저렇게 나올 건데 괜히 숫자 써가지고 엉뚱하게 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걸 테니까 그 모를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1번에 기말 상품 재고액 적혀 있죠? 기말 상품 재고액은 800만 원이다. 그럼 여기 800만 원이라고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얘네들 원리 알겠죠? 지금 여기 상품 매출 원가로 분개해 줄 건데 내가 800만 원치 있다라고 하면 이 금액 빼고 분개 상품 매출 원가로 하는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보고 나서 다음에 제가 재고 자산 설명하면 그때는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느낌이 더 잘 오실 거예요. 자, 두 번째 감가상각비 문제는 판관비에서 아래쪽에 감가상각비 적혀 있는 곳 있죠. 자, 여기에서 단기 결산에 반영한 감가상각비니까 금액을 준 거예요. 그럼 건물 감가상각비는 건물에 600만 원이라고 쓰고 비품은 비품에 120만 원이라고 쓰고 영업권은 여기 영업권에 150만 원이다라고 써두면 이제 전표 추가하면 얘네들 금액으로 컴퓨터가 분개해 줄 거예요. 오히려 고정자산 등록해가지고 불러오는 것보다 이렇게 주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냥 보고 자기 계정 과목에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금액 안 알려줄 때 이제 그 방법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3번은 대손 충당금 우리 구해온 거 있죠? 각자 이 금액을 여기에 대손 상각 있는 곳에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오면 쓰는 거예요. 각자 자기 거 금액을. 그럼 저는 이 금액 써야 되고 그 다음에 13,000원. 자, 두 개 본인 적어뒀던 거 쓰셨죠? 그럼 이제 우리 4번 문제에 퇴직급여 우리 1200 쓸 건데 500만 원 있죠? 자, 이 500만 원은 자, 우리 급여 적혀 있는 곳에 아래에 보시면 퇴직급여 1200이라고 있어요. 급여에 적혀 있는 곳 아래에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 자, 글자가 비싼 애가 아래에 있어요. 얘는 퇴직급여가 아니고 퇴직연금 충당금이에요. 그럼 분기에는 퇴직연금 충당부채를 해주는 거니까 여기 3번에 쓰시면 안 되고 2번에 쓰시는 거예요. 차변의 계정 과목이 2번은 퇴직급여라고 할 거고 3번은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이라고 계정 과목으로 차변에 얘도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니까 우리는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곳에 500만 원을 써주는 거예요. 꼭 아래 퇴직연금 충당 전입액이 아니에요. 퇴직급여에다 쓰시는 거예요. 차변에 이걸로 분개돼야 되지 차변에 이걸로 분개되면 안 돼요. 대변도 틀린 거고. 자, 다음 우리 법인세 보시면 아래 내려가면 우리가 법인세 선납세금 정리하니까 얘가 들어온 거예요. 46,200원 분개하고 들어왔었죠. 선납세금 이거 분개한 금액만큼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에 법인세 계상액에는 자, 우리 문제에서 법인세가 160만 원이죠. 그럼 여기에 46,200원 선납세금 뺀 금액을
여기에 써주시는 거예요. 선납세금을 뺀 금액을 여기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있는 법인세 등이 문제하고 똑같은 법인세가 나와야 돼요.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 계산기 쓰실 거면 이 프로그램은 여기 단축키 적혀 있죠. 컨트롤 Q 누르면 돼요. 버튼은 없어요. 근데 컨트롤 Q라고 누르면 이 계산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쓰시고 싶으신 분은 그걸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입력 다 되어 있으면 다 되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 전표 추가하고 예라고 하면 우리는 결산 분계가 전부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앞에 상품 매출 원가,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비, 무용자산상각비, 대손충당금, 그리고 법인세. 우리 했던 분계 전부 다 들어와 있죠. 이렇게 다 들어와 있으면 이 부분 문제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304페이지로 좀 갈게요. 304페이지. 여기까지 다 되셨죠? (304페이지는) 우리가 그 저번 주 목요일 날 AT 시험 맛보기 하면서 여기까지 입력했었어요. 304페이지로 가셔서 여기 있는 결산 문제도 두 개 보려고 하는 거예요. 304페이지. 회사는 AT 맛보기 3100번 용산전자의 AT 맛보기라는 회사. 자, 304페이지 펴셨죠? 자, 그럼 결산 자료를 보면 자, 2020년 10월 1일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기간 10월 1일부터 21년도 9월 30일 1년분의 보험료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산일의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분계를 하시오. 월할 계산할 것. 그럼 우린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를 모르니까 일반 전표 10월 1일자로 가서 자, 분계를 보니까 보험료라고 비용으로 우리가 처리를 했죠. 차변에 보험료라고 처리했죠.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자, 그럼 대변에 보험료 800번대 자, 여기 취소할 금액은 지금 올해 거 아니고 내년 거. 그러면 우린 10월, 11월, 12월 세 달치만 올해 거예요. 그럼 나머지 9달치는 내년 거죠. 그럼 60만 원에 9달치를 하면 사실 하늘 5만 원, 59, 45, 45만 원 되겠네요.
그럼 45만 원치가 내년 보험료라는 거예요. 이만큼 미리 준 비용이다. 성급 비용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지금 수동계산 문제는 이게 끝이니까 수동결산으로 할 건데, 자 잠시만요. 우리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자동계산이라고 해놓고서 평가 문제가 수동계산 또는 자동계산 메뉴를 이용하여 계산 완료하시오 적혀있죠. 시험 때 이렇게 나와요. 직접 해도 되고 계산 자료 입력 메뉴를 써도 되고. 그럼 보면 12월 31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1,200만 원이다.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전기까지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없다. 그럼 우린 1,200만 원을 전부 다 설정해야 되겠죠. 잔액이 있으면 빼고 나머지만 할 건데 얘는 전액이 없으니까 전액을 다 우린 차변에 수동 계산한다면 퇴직급여 영업부 직원 거 1,200만 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20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이 1,200만 원을 이 앞에 퇴직급여 전입액에 써서 전표 추가를 해도 되고 이 분계를 직접 하셔도 되고 두 개 다 하면 안 돼요. 두 개 다 하면 이중전기가 돼요. 더 확실하다가 아니고 분계가 두 번 들어간 거예요. 그걸 이중전기라고 해요. 분계 두 번 들어가면 당연히 틀렸다고 해야 되겠죠. 비용이 과대 계상이 일어날 거니까. 자, 이건 그냥 분계해 본 거고 그래도 우리 자동결산 구경해야 되니까 얘는 자동계산 1,200 넣을 건데 넣으면 이 분기가 들어올 거다라는 거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선급비용만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대변에 보험료 45만 원, 차변에 선급비용 45만 원. 먼저 이걸 쓰고 하셨죠? 창 닫고 계산자료 입력 가서 엔터 치고 탭키 누르고.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퇴직급여 전입액에 1,200만 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근데 우리 퇴직연금 충당 전입액, 자, 얘 보세요. 자, 이건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너무 숫자 많이 쓰는 게 심했나? 자, 100만 원이라는 금액 써서, 자, 얘는 100만 원은 어떤 계정과 분개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가 아니고 얘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같이 적어서 분개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것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표 추가를 하고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보면, 자, 방금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 분계가 수동 계산한다면 해야 될 분계죠.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는 퇴직연금급여, 퇴직보험 충당부채 이런 식으로 되죠. K랩에서 하면 차변에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 대변에 퇴직연금 충당부채라고 분계가 돼요. 한마디로 거기에 100만 원 제가 쓴 데는 넣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꼭 퇴직급여에다 넣어야지만 이 분계가 들어오고 우리가 원하는 분계는 이거였잖아요. 이거죠. 직접 분계하든 컴퓨터를 써서 분계하든 이 분계가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그 3번 칸에 있는 퇴직연금 충당부채 쪽에는 쓰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뭔가 잘못했잖아. 얘를 초기화시키고 싶죠? 그러면 자, 우리 키보드에 Shift 키가 있어요. 그 키보드에 보시면 좌측 제일 왼쪽에 컨트롤 위에 Shift 키 있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F5번을 눌러보는 거예요. Shift F5번. 그러면 전표 삭제할 수 있도록 나온 데에서 결산 분계만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얘 삭제 버튼 누르면 결산 자료 입력에서 분계한 게 지워져요. 방금 제가 쓴 게 결산 분계 삭제를 하고 싶으면 자, 여러분은 Shift F5번을 누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저처럼 실수했으면 얘 지우고 얘를 지우고 다시 전표 추가를 하면 이제 여기에 이것만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하게 되면 지금 Shift F5번 키를 이용해서 지우고 다시 하셔도 돼요. 덮어쓰기도 되는데 일단 이것만 우리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결산 문제, 뭐 뒤에 있는 기출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의고사나 제외하고는 자와 같이 여기 있는 것도 다 풀어봤어요. 자, 내일은 저하고 같이 그 K랩 가지고 결산 문제를 좀 보고 나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책에 조회에 관련된 거 보면서 내일은 우리 책에 있는 것도 쭉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반은 그 저하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우리 전산 세무 회계 시험 보고 나서 AT 시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날짜가 시간적으로 많지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AT 문제에 대한 거를 저하고 수업 중에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반 말고 5반 영상도 보신 적 있으신 분 보시면 그 반은 우리 반보다 진도가 훨씬 느려요. 훨씬 느린 이유가 그 반은 4시간씩 가고 세무사의 시험 보고 나서 그 반이 수업 일수가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반은 AT 문제를 그때 풀면 되기 때문에 제가 빼고 가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가는데 우리 반은 지금 AT에 대한 내용까지 수업 중에 제가 먼저 알려드려야 되는 게 왜냐하면 뒤에 가서 알려드리면 전산 세무회계 시험이 다가와 있는데 AT 문제를 풀면 안 맞겠죠. 그래서 AT 문제를 먼저 풀 거예요. 그리고 세무사의 시험 보고 마지막에 우리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 남은 날은 AT 기출 문제들만 풀면서 진행을 해야지 제일 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수업 내용을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반하고 비교했을 때 왜 우리 반 진도가 더 빠르냐고 생각하실까봐. 근데 끝나는 날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은 4시간씩 하니까 우리랑 차이가 하루하루 진행수가 틀리겠죠. 지금 14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5일 중에 14일이면 그래도 크죠. 그죠?